아무리 재능 있는 사람도 즐기는 사람을 능가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죠. 오늘 문화극장에서 소개해드릴 분은 그림을 즐기게 되면서 그림이 즐거워졌다고 말하는 화가입니다. 김정기 화가 만나보시죠. 푸르른 실록과 신선한 바람, 김정기 화가의 캔버스 위로 계절의 여왕 5월의 풍경이 고스란히 옮겨옵니다. 야외 사생을 즐기는 화가의 붓질은 자연의 표정을 생동감 있게 담아내는데요. 생각해보면 이게 화실에서 그 냄새나는 화실에서보다 이 새소리 들으면서 그림 그리는 거 이거 너무나 괜찮잖아요. 네? 그죠? 어떻게 그릴 것인가가 아닌 무엇을 그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중시하는 화가. 자연을 만나 그림을 그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김정기 화가를 만나봅니다. 초록을 재촉하는 빗소리가 화가의 작업실 안으로도 스며듭니다. 매주 화요일 문화생들에게 변함없이 그림을 가르치는 김정기 화가. 이미 10년을 훌쩍 넘긴 프로 수준의 문화생들을 위해 김정기 화가의 살뜰한 지도가 이어집니다. 화가 인생 30년. 그림에만 몰두하고 싶었던 젊은 시절도 있었지만 문화생을 가르치는 일상도 그리는 건 못지않게 즐거워졌다는 김정기 화가입니다. 숲에 대한 느낌이 날 거고. 갈대인데 왜 초록색이지? 그죠? 몇 월달이 이래 되노? 가을쯤이. 가을인데 밑에는 굉장히 초록색이 그죠? 초록색 자체에다 따뜻한 색을 좀 더 섞어 갖고 칠하세요. 아, 여기에. 그렇지. 그래야 되지. 그 가을인데 지금 밑에 완전 한여름에 색깔이 나왔잖아. 그리고 요 산 같은 경우는 흰색을 조금 더 섞어 갖고 뒤로 더 밀어버려야 돼. 요 색깔이. 요게 지금 앞으로 지금 다가왔거든. 당겨지니까 흰색을 좀 더 쓰면 뒤로 싹 물러간다고. 그렇게. 그저 그림이 좋아서 붓을 잡는 문화생들이고 보니 순수하게 즐기는 마음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화면 위에서, 캔버스 위에서도 물감을 섞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를 물감을 충분히 많이 가져와 갖고 나이프로 듬뿍 떠갖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요거에서 마찬가지 이런 데서도 지금 이렇게 주부들이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내서 취미 삼아 그림을 그린다지만 김정기 쌤이 굉장히 많은 동기부여를 하니까 저희들이 어떤 취미 차원을 넘어서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작업 활동을 하고 있죠.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은 항상 자연 친화적인 그림을 조금 강조하시는 편이에요. 평상시 야외 사생도 가끔 나가시고 하세요? 네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둘째 주 토요일 날 수업을 나갑니다. 처음엔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화실에서 그릴 때는 사진을 촬영을 해서 사각적인 면에서 보니까 좀 덜한데 야외에 나가면은 우리 시야로 다 봐야 되니까 그걸 어느 면을 끊어서 어떤 부분을 잡아서 그려야 될지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제 점차적으로 지금 한 2년 정도 되니까 조금은 이제 어느 선까지 라인을 지켜갖고 그릴 수 있는 그걸 좀 터득해갖고 아직 하려면 멀었습니다. 좀 빨리 낸다 그러잖아. 그런 얘기거든. 그림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김정기 화가는 함께 나눕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게 예를 들어서 단지를 그리고 여기 마루를 그리는데 이게 아니잖아. 실제로는 아닌데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 우리 눈에. 그죠? 회화적인 그림은 감성적이고 서정적인데 호소를 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서정적인 그림에 우리가 이제 그리자니까 이제 사생을 하는 거고 풍경을 그리는 거고 꽃을 그리는 거고 회화적인 그림이 우리 정서에 가장 잘 맞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우리가 또 그림 표현하고 연구하는 그림들이 그런 회화라는 거지. 회화.
우리가 감성에 호소하는 서정적인 회화에서 그림의 본질을 추구하는 김정기 화가. 그가 화폭 위에 이뤄낸 평생의 그림 역시 자연 속에서 얻은 회화들입니다. 직접 발품을 파는 야외 사생을 통해 얻은 자연의 생동감과 기운은 그의 작품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정기. 제 이름이 정기 아닙니까? 정기. 그러니까 우리가 산 가면은 보통 우리가 그 기운을 얘기하죠. 산의 기운. 그러니까 우리 동양화론에도 보면은 그 그림을 그린 6가지 법칙이 있어요. 화육법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놓치는 게 보면 기운 생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을 보면서 우리가 포근하게 안기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의 어떤 것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보면 산 가면은 그 산의 어떤 그 정기를 가지고 왜 큰 산 밑에는 큰 인물이 나고 뭐 이런 옛날부터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듯이 저는 산에서 어떤 그런 생동하는 기운을 우리나라처럼 어떤 게 사계절이 뚜렷한 이런 기후에서 그 계절마다 느껴지는 어떤 그 생동하는 기운을 좀 표현하고 싶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뭐 그 색깔에 대한 제 어떤 그 뭐 개성이랄까 이제 그런 거와 아니면 내가 가진 터치랄까 이런 것들이 그런 산하고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에게 그림은 곧 자연을 만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연을 접하며 그 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림을 배우고 터득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이름난 풍광들이 그의 그림 속에 되살아나 있는데요. 아름답게 바라보던 자연이 화가의 느낌이 담긴 자연으로 화폭에 남게 된 것이죠. 이것들도 이제 그 현장 가서 그려온 겁니다. 예. 어디더라, 그 농공 그쪽에 저쪽에 그쪽에서 그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사생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보다에서 느끼다로 또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그 산을 보고 아니면은 산에 인접한 여러 가지 어떤 인간 삶의 어떤 행태들을 보고 그렸다면 이제는 가서 어떤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든지 이게 자꾸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참 경이롭다. 그림을 그리면서 그걸 새삼 느껴요. 김정기 화가는 요즘도 정기적으로 야외 사생을 나가는데요. 그의 30년 화가 인생은 사생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화가인 그에게 사생은 그림을 그리기 위한 몸에 밴 습관인 것이죠. 소년 시절 그는 손수 차를 운전해 그림을 그리러 가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그는 화가가 되었고 그 꿈은 이루어졌는데요. 그의 지프차는 20년 동안 함께 사생을 떠났던 오랜 동무이기도 합니다. 이 차가 저를 화가로 만들어준 어이보면 1등 공신입니다. 이 차를 가지고 그냥 전국에 뭐 어디 진짜 스케치하러 안 다녀본 데가 없을 정도로 그냥 나의 애마죠. 20년이 넘었죠. 지금 주행거리가 얼마 정도? 지금 뭐 52만 킬로 가까이 지금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구를 10바퀴도 더 돌았는 셈이죠. 오늘 그의 집차가 닿은 곳은 팔공산 자락의 한 과수원 인근입니다. 산자락을 분홍빛으로 물들이던 고운 복사꽃이 물러간 직후 앞다퉈 올라온 초록의 잎사귀들이 일행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화구를 싣고 나와 그림을 그리는 낭만적인 의식을 김정기 화가는 기꺼이 즐깁니다. 마음에 드는 풍경 앞에 이제를 펼치는 기쁨을 누리는 운 좋은 화가이기도 한 것이죠. 자연을 대면하며 그림을 구상하는 이 낭만이 김정기 화가에게는 기분 좋은 의식이기도 합니다. 이제 재료를 준비하고 뭐 물감을 짜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귀찮다랄까 번거로운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우리 그리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그림 그리기 전에 의식 같은 거, 의식 같은 게 물감은 이제 어떤 색을 주로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자연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그림. 자연이라든 그림을 화폭에 옮겨오는 작업을 김정기 화가는 즐겁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즐거운 사생이 그림을 배우는 아마추어 화가나 하는 것이라는 요즘의 인식이
김정기 화가는 늘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다는 개념을 안 가지고 요즘은 그림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림은 그려야 되는데 그림을 뭘 자꾸 억지로 이렇게 그리는데 그게 이제 어떤 자연에서 배워야 된다고 보죠. 자연에 와서는 내가 뭘 만들어서 사실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은 저희들은 사실 처음에 그림을 배울 때 그 자연에서 현장에서 사생하는 것부터 그림을 배웠는데 지금은 뭐 화실에서 그림을 다 그리니까 학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가외로 그림을 다 배우니까 5월의 청명한 바람과 신선한 공기 그리고 새소리가 함께하는 동안 그림을 욕심내던 마음은 자연 속으로 슬며시 동화되며 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을 그려보지 않고 어떤 그 예술을 논한다. 이거 자체가 보면 허구인 것 같아요. 가장 어떤 우리 인간 역사라기보다도 우리 삶에서 어떤 가장 위대한 가치를, 가장 상위의 가치를 두는 게 자연인데, 그 자연을 우리가, 이 변화하는 자연을 하폭에 당해보지 않고 어떤 예술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 인간이 가지는 자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일상을 함께 꾸려야 하는 전업 화가로서 그림 작업이 벅찰 때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연 속에서 그림을 만나는 동안 스스로 마음을 닦았고 그림은 다시 즐거운 작업이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화실에서 그 냄새나는 화실에서보다 이 새소리 들으면서 그림 그리는 거 이거 너무나 괜찮잖아요. 그죠? 김정기 화가의 문화생들 역시 자연 속에서 그림을 배우는 경험을 통해 그림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자연에서 그림을 얻는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는 창작 활동이라는 것을 먼저 배웠으니 말입니다. 자연을 이렇게 바로 제가 화폭에 담을 수 있다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재밌습니다. 사진 보고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느낌이 훨씬 좋습니다. 감성이 살아납니까? 그렇죠. 더 생동감 있고요. 싱싱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거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사진을 보고 작업하거든요. 자연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죽은 그림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밖에 나오면 제가 자연을 마음대로 옮길 수가 있어요. 나무도 심고 산도 깎고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진 쳐다보면 그대로 사실적으로 그리게 되는데 소년 시절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소년은 들판에서 그림을 그리며 화가를 꿈꿨습니다. 사생은 그에게 처음 접한 그림의 세계였고 화가가 된 그는 이제 사생의 힘을 그림에 담아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강원도 이곳저곳으로 사생을 다니며 얻은 결과물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하얀 겨울산 앞에서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온 지난 겨울의 생동감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김정희 쌤의 작품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진과 같은 풍경이 아니라 좀 더 손맛이 나고 또 두터운 마테리얼을 좋아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동감 있는 자연의 느낌 잘 표현하는 것 같아서 이번 전시회에도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나타나서 너무너무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참 부지런하구나. 그래서 저도 나름 부지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영향을 받게 하는 그런 부지런함을 갖고 있는 작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술을 하면서 그렇게 쉬지 않고 예술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 자극을 주는 좋은 작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화가 인생 30년, 올봄 50살이 된 그는 오늘도 자연 속에서 앞으로 만나게 될 그림을 꿈꿉니다. 그리고 60살이 되면 더 좋은 그림을 얻게 되리라는 즐거운 믿음으로 오늘도 자연을 만나고 그림을 그립니다. 화가로서 자연과 대면하고 교감하며 남은 그림 인생을 꿈꾸는 시간이 오늘도 행복합니다. 화가가 되어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에
그 가장 큰 낭만이랄까, 이거는 이게 사생이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낭만을 모르고 뭐 어떻게 그림을 그리겠나 이런 또 생각을 하면서 아마 예 그럴 거예요. 계속 앞으로 10년 후에도 뭐 제 그림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은 이 사생하고 이런 것만큼은 그냥 늘 꾸준하게 할 겁니다. 또 해야 되고요. 이제 그림이 또 원천이니까 에너지고. 네, 김정기 화가 만나며 나이 먹는 것에 대한 조급함과 걱정들, 저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더 나이 들며 이뤄가게 될 그림 세계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 김정기 화가는 참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청도에 새롭게 개관한 갤러리 해브. 그곳에 독특한 개성을 보여주는 화가이자 도예가, 설치 미술가인 정기령의 초대전이 마련됐습니다. 저희 해부는 그냥 일반 갤러리하고 좀 다르게요. 힐링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그런 갤러리이기 때문에 조금 아트 스토리적인 그런 힐링과 이야기가 같이 접목된 그런 이제 개관을 좀 시작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정기령 쌤 작품은 이제 도자기를 하셨지만 원래는 회화를 하시다 보니까요. 회화적인 요소와 그다음에 그 해학적인 이야기거리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 힐링의 그런 그 아트 그 세라픽의 그 내용하고 굉장히 부합되면서 흙을 품고 흙으로 노는 작가 정기령. 그는 평면과 입체, 의식과 무의식, 우연과 필연 등 대립적인 것들을 무심한 듯 어우르며 의외성을 연출하는데요. 해학과 유머를 즐기는 그의 작품을 만나면 여러분도 어느새 미소를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기령 작가와의 유쾌한 만남, 이달 20일까지 갤러리 해부에서 가져보시죠. 자연스럽다. 이 말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김윤종 작가는 하늘보기 연작을 통해 우리에게 자연이 던지는 물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연이지만 항상 그곳에 있다는 이유로 눈길을 받지 못하는데요. 김윤종 작가의 섬세한 감성으로 담아낸 하늘. 일상에서 벗어나 함께 올려다보면 어떨까요? 자연을 그리고 하늘을 그리고 구름을 그리는 작가. 김윤종의 하늘을 이달 22일까지 갤러리 전에서 만나보시죠. 갤러리 8조에서는 절제의 미, 백색의 길을 보여주는 아키야마 준의 도예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작가는 어떻게 하면 간단한 형태로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한다고 하는데요.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여백의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작가에겐 가장 좋은 답이 항상 사람의 손길이라고 하네요. 정성으로 빚어낸 하얀 아름다움. 아키야마 준, 그만의 독특한 조형미와 색감, 수려하고 단아한 도예의 멋을 6월 8일까지 갤러리 8조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대구 오페라 하우스가 해설과 함께하는 오페라 마술피리를 준비했습니다. 음악평론가 장일범의 꼼꼼한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모차르트의 생애 마지막 오페라인데요. 익숙한 음악들과 동화가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 5시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오페라 마술피리를 만나보시죠. 대구의 젊은 무용수들로 구성된 무빙 채널 댄스 컴퍼니가 수성아트피아 무대에 오릅니다. 이번에 선보일 공연 온더스키는 피부 위에 다가오는 무수히 많은 의미와 이미지를 몸짓으로 풀어냈는데요. 역동적인 군무와 화려한 색감의 무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공연 온더스키는 내일 저녁 7시 수성아트피아에서 펼쳐집니다.
지역의 젊고 패기 넘치는 뮤지션들이 모여 뜻을 뭉쳤습니다. 그들이 작년 7월 금관악기로만 구성된 재즈 빅밴드 라운브라스 재즈 콰이어를 창단했는데요. 10개월의 준비 끝에 드디어 창단 공연을 올립니다. 보컬과 스포츠 댄스 팀도 출연해 더욱 흥겨운 공연을 만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는 11일 저녁 7시 아양아트센터에서 확인해 보시죠. 오랜 시간 우리 지역 문화계 소식을 담아온 문화여가 봄 개편을 맞아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깊이 있는 시선으로 프로그램을 빛내주신 우리 지역 많은 문화예술인들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문화요 제작진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지역 문화와 소통하고 즐기며 행복한 시간들 만들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